아, 2023년 1월 19일 1000% 라이브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들리시나요? 원래 이제 30명 정도 되면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16분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그러니까 조금만 한 5분만 더, 한 3분만 더 기다려 볼까요? 지금 16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아까 이제 30명이라 그래갖고 제가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 참여만 하시고 안 들어오시네. 아마 근데 이제 요번에 설날 있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쁘시겠죠. 다 그러신 게 아니고 내일까지 해서 뭐 오늘 해서 이제 퇴근하시고 내일 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뭐 내일까지 하고 아니면 이제 설날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다 바쁘실 텐데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라이브는 제가 사실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잘 안 보시기 힘드시기도 하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옛날 고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때처럼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한 10분, 15분 동안 그냥 강의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마 좀 더 전달력이 있으니까. 왜냐면 저 라이브 하다 보면은 저도 전달성이 이제 막 준비가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횡설수설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전달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방송을 하고 라이브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날 앞두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참여하는 분들 봤더니 좀 있으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보시면은 푸른저축은행이죠. 푸른저축은행이 이게 금융주고 차트를 키워볼게요. 금융주고 이 종목은 뭐 다 아시겠죠? 푸른저축은행이 처음에 이제 상승이 났던 거는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수혜주인데, 이 종목이 그 작년에 금리 인상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최고점 21,300원. 이 종목하고 제주은행, 저희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었는데, 제주은행이 이제 강하게 상승 나올 때 둘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번에 이슈가 작년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 금리 인상 이거 소폭 상승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이때가. 근데 얘가 한국이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이제 원래 6명 정도가 금리 인상 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판가름을 내요, 한국은행에서. 근데 요번에는 이제 거의 뭐 5명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번 하면서 한국 금리가 지금 이제 상승한 상태인데 다음 금리 인상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 정도 되고 한국은행은 이번에 이제 0.25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3.5% 1%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어쨌든 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죠. 힘이 있고 이제 경제력이 바탕이 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사실은 전쟁 국가예요, 전쟁 국가.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1% 차이가 난다 했을 때 이제 외국인, 기관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할 때 미국에 투자할 확률이 높겠죠. 같은 1억을 넣어도 4.5% 주는 데가 있고 뭐 3.5% 주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 1%라는 갭이 엄청 커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하니까 별로 안 차이 나는 거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좀 그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장이. 왜냐면 안 들어오니까. 대신에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올릴 수가 없는 게 부동산 비중이 큽니다. 투자 자산 비중 중에서. 투자 자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시면은 부동산 이제 금리 올려갖고 뭐 한 달에 2, 300씩 봐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0.25까지는 올렸는데 다음에 올릴 때는 반반이거나 아니면은 올리지 않겠다. 이쪽에 대해서 좀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른저축은행이 이제 그런 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올렸어도.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은 제주은행이 올라갔죠. 제주은행. 그럼 제주은행이 오늘도 빠지고 어제도 빠졌었는데 이날은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이날은
이날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 있죠.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해서 이제 조금 호재로 받을 수 있다. 물가가 잡혀가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이 튈 수가 있어요. 근데 제주은행은 갔지만 이제 푸른저축은행은 안 갔죠. 사실 이유가 따로 없고 이날도 얘가 오르긴 했었어요. 이들과 똑같이 이렇게 오르긴 했었었는데 이틀 연속 빠진 거는 이제 제주은행이 좀 더 대장이고 이제 푸른저축은행이 조금 이제 2등, 3등주라고 딱 그 자체로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냥 이제 제주은행이 세력이 더 많이 건드는 거고 푸른저축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빅스테 인상 결정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 해주면은 얘가 또 같이 올라가죠. 전에 올라갔을 때, 처음 올라갔을 때 이제 21,300원까지 갔던 종목이지만은 하락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하락하고 한번 올랐지만은 또 하락하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해야 좀 올라가는 종목이고 그 최근에 이슈는 사실 없어요. 막 금융 완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어떤 분이셨죠? 콜로기 님이신데 평단가 보면은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좀 지지를 좀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윗골이 달았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 부분 이 세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평단가가 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 부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할 때 이평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중간에 이탈을 했죠. 이날 윗골이 달고 이탈을 해갖고 이틀 연속으로 빠졌어요. 3일까지 최저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습니다. 지지를. 근데 그거 보면은 어딘가에 걸친 부분이 무조건 있어요. 걸쳤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라든지 뭐 지지받는 구간이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올려준데 여기까지 올려줬고 그리고 이제 오르다가 어저께 이틀 전에 이제 그 제주은행 갈 때 한번 가고 이제 똑같이 빠지는 모습. 평단가에 따라 사실은 다른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와 주긴 할 겁니다. 이 금리 인상 미국이 이제 2월 달에 또 금리 인상 잡혀 있잖아요. 한 번 있는데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추세 자체가 지금 이제 상승 추세는 아니고 현재 하락 추세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 제일 좋은 게 차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 있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물려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에 물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날 들어갔는데 한번 나오고 이 정도에 물렸다. 여기서 이제 고점. 근데 뭐 여기서 물려서 손실 크죠. 근데 손절하신 경우가 있는데 손절 바로 하지 말고 흐름을 보셔야 돼. 흐름을. 근데 여기서 길게 보시면 여기서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윗꼬리 계속 달고 그러다가 쐈죠.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까지 간 다음에 이제 이탈이 나온 건데 이 구간이면은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어서 좀 기다리셔도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오고 저점을 다지는가 싶더니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다시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이 정도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횡보하다가 올랐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하든 뭐든 이제 결정을 하셨어야 돼요. 솔직히 개인적인 이제 매매 하실 때는 결정을 못 하셨으니까 아마 이번에 하락을 해서 매도를 못 하셨겠죠. 그래서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까지는 나왔는데 사실 얘가 올라가려면은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또 붙어야 돼요. 그럼 당장 또 지금 1월 지금 19일인데 2월달 CPI 지수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 인상 발표한다 뉴스 나올 때까지. 그래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를 못했으면은. 그리고 이제 뭐 세원 ENC 한 걸 볼까요? 그냥 한 거를 푸른저축은행 세원 ENC 이 종목 같은 아까 그 푸른저축은행은 차트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왜냐면 하락한 폭. 그러니까 결정을 좀 지어줘야 돼요. 차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회사가 아마 이제 종목을 사실 때 이게 뭐 만드는 회사인지는 좀 확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얘는 이제 석유화학 그런 거 이제 유공합 기기 있잖아요. 자동차 설비라든가
아니면 공작기계 철강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최대 주주 같은 게 원래는 이제 이름이 디지털 이제 킹덤 홀딩스 뭐 세원 셀론텍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작년에 이제 이름을 바꿨죠.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게 이제 작년 12월 22일 날 정도에 이제 네옴시티 디지털 화폐 이것도 뉴스가 잠깐 떴었고요. 이 구간이 이제 12월 달. 근데 크게 상승은 안 했어요. 상승은 안 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하락하니까 이제 100억, 한 110억 정도 규모로 이제 제3자합에서 유상증자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유상증자가 이제 무상증자랑은 달라요. 유상증자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회사에 돈이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식수를 늘리는데 무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이 원래 10개 있었는데 만원짜리 10개를 그냥 1000원으로 나서 10개 만들어서 100개를 만드는 거는 사실 주식 유동성에 따라 좋아요. 오히려 10개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100개를 매매하는 것 자체가 거래량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중 얘기가 보통 나오면은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유중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유중이 어떤 상황에 따라 달아서는 얘가 이제 조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보통 유증이라 그러면 악재로 봐요. 왜냐면은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식수를 늘리는데 돈을 받고 늘리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유증 나오는 29일 날 이 구간이죠. 딱 이 구간이네요. 이때 확 빠졌죠. 근데 얘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푸른 저층이랑 비슷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꽤 강하게 올랐어요. 이때가. 얘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뉴스가 롯데 호재가 이거죠. 이거 롯데 GS화학이랑 이거 공급 계약 호재가 이때 이거예요. 7월 22일 이 뉴스로 떠져갖고 이제 이 종목이 강하게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하죠. 횡보를. 근데 보통 횡보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 횡보를 할 때 아까처럼 이제 제주은행은 올라갔잖아요. 제주는 올라갔는데 얘는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횡보할 때 하락했을 때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뉴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아까 푸른저축은행은 올라갔다 쳤을 때 얘는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하고 이 구간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셔야 돼요. 지지가 됐을 때. 근데 솔직히 저 같으면은 그냥 정리를 저는 빨리 하거든요. 여기 이 구간 제가 봤을 때 마지막 구간 여기까지를 봤을 때 이 구간 깨지면 매도를 해야지. 사실 이런 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를 깨니까 확 지금 이제 한 3일 빠졌죠. 3일, 3, 4일 해갖고 지지받고 올라오긴 했어요. 사실은. 지지받고 올라오긴 했으나 더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라가긴 해서 탈출의 기회 줬는데 사실은 여기서 뭐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까 언제 들어가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김준수님이군요. 651원. 이 정도 되겠네요. 언제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셨을 리는 없겠죠. 650원인데 여기 사셔서 수익 내셨겠죠. 근데 여기서 잡으신 게 뭐 유증 때문에 잡으신 건지 뭐 말씀 없으시니까 어쨌든 여기서 잡았는데 하락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잡았으니까 물리셨겠죠. 여기서. 근데 하락하고 나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하락이에요. 하락 추세. 상승 추세는 이렇게 올라갈 때 저점 잡고 저점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하락했어도 여기서 여기 찍고 올라갔지만은 이제 저점이 여기서 내려왔는데 여기랑 비슷해졌잖아요. 그럼 횡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짧게 봤을 땐 여기가 횡보고 상승, 여기가 횡보고 짧게 횡보예요. 짧은 횡보, 하락, 상승.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이 구간 여기가 지금 이제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횡보를 했는데 이탈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봐도 되죠. 여기까지 봤다가 조금 들어갈 수는 있어요. 만약에 미래 시점에서는 여기가 이런 하락이 안 나왔다 쳤을 때 여기선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어요. 매수를.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때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죠. 무조건. 왜냐면 여기 두 번 지지를 했었는데 세 번째에서 깨지니까.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뉴스가 이제 개인 개미들은 얻지 못하는데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봤던 사람들이 세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겠죠. 근데 확 빠졌으니까 아마 이때 잡으신 것도 싸다고 좀 저점 잡으실 수 있어요. 저점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거 추세가 하락인 거를 굳이 바닥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겠다. 이런 눌림목에 들어가겠다. 여기 들어갔잖아요. 보셔야 돼요. 계속. 제가 아까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제 드렸잖아요. 실시간 대응 되시는 분만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쪽 이렇게 왔을 때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깨면은. 깼으면은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지금 들고 계시니까 걱정되실 텐데 올라가기가 사실은 하락이라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아, 주봉은 저점이긴 하네요. 그런데. 거의 지금 최저점인 최저점. 근데 이 정도면은 재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보여줄 수 있게 네이버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잘 보이니까 보실 때 방송으로. 지금 보시면은 3월 달에 뭐가 있냐면요. 3월 달에 이제 상패 시즌. 근데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3년 연속 적자고, 이 회사가. 지금 이번 연도까지 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저번 작년 분기 봤을 때, 작년 분기가 이렇게 나왔고, 이번 연도는 좀 괜찮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2월 달, 3월 달에 해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얘가 이번 연도도 만약에 안 좋다,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관리 종목 들어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금액 자체가 530원이면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사실 한번 기회 줄 때 만약이라도 한번 여기서 지지를 한번 해줬잖아요. 지금 현재 지지를 해줘서 이거 내일도 빠질 것 같긴 해요. 한번 더 빠지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도 있고 진짜 더 하락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이 종목 위험한 종목이고 좀 어느 정도 손실이 크지 않은 선에서 빨리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왔을 때. CS 인드는 뭐 괜찮습니다. 얘는 뭐 요새 풍력 주고 이게 워낙 이제 그때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됐을 때 많이 갔죠.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던 게 그런 이제 환경적인 거 그런 거 많이 했는데 풍력 발전 이제 대장주로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은 괜찮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상승 추세라고 봐도 되죠. 보시면은 45,000원이 저점이었고 작년 7월에 올라왔고 이제 횡보하다가 한번 저점 찍어줬고 이평선 장기 맞고 확 올라왔죠. 8만원까지. 그리고 이제 내려왔지만은 좀 여기서 지지를 받아준다. 이거 이평선을 보시는 게 좋죠. 이평선이 근데 조금 너무 믿으시면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뭐 저점이 여기에서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여기 올라왔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더 빠질지 파악을 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이제 오늘 좀 급락이 나왔는데 뭐 내일까지 하락이 좀 나오겠죠. 엔간하면은 내가 하락 나오면 지지 받는지 보시고 추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세가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트렉스 좀 아까 오르는 흐름이었는데 그쵸. 오늘 올랐죠. 이 회사가 좀 유명해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옛날에 좀 종목이 안내가 나갔었던 적도 있었대요. 잠깐. 이 종목이 뭐냐면은 운전자랑 차량 간에 이제 의사소통 할 때 이제 오토매틱 HMR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체고 이제 완성차 업체로부터 선정된 이제 품질, 프로세스 맞춰서 개발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잘 갔던 게 전기차로 많이 엮여요. 전기차 배터리랑 뭐 패키징 이런 걸로. 그리고 실제로 3분기에 실적이 좋았어요. 3분기에. 그래서 잘 갔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율주행차로 전기차 관련해서 이 종목이 같이 가는데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안 좋아요. 그 한국이. 원래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한국에 제일 잘 나갔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반도체가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좀 이제 이재용 씨가 감옥에 계속 들어가 있는 기간도 길었고, 반도체 쪽으로 세금 부과를 많이 해가지고 좀 반도체가 이제 대만의 이제 TSMC에서 많이 뺏겼죠. 반도체가 약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라든가 SK 뭐 이런 데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 LNF 이런 데서 많이 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이번에 조금 매출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약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상승이 나왔죠. 얼마 정도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차트로 볼게요. 근데 이 회사가 같이 가려면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이런 테마가 돌아야 됩니다. 테마가. 얘는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로봇주들 있죠. 로봇 그 레인보우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지금 저점이 여기 잡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오늘은 이제 딱 여기서 걸리는 구간인데, 지금 아마 63,200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 매도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돌파하면 또 가겠죠. 이 종목 보시면 얘가 사실은 뉴스가 뭐 붙긴 했어요. 삼성이랑 이제 뉴스가 있어갖고 붙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테마가 로봇주 아니면 AI. 오늘 간 것 중에서도 뭐 실리콘투도 갔었고요. 셀바스 AI 이것도 좀 강하죠. 그러니까 테마가 지금 자체가 전기차 테마, 뭐 2차 전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 로봇이라든가 여기 쪽으로 AI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모트렉스는 이제 어쨌든 간에 뉴스가 붙고 같이 전기차 테마로 돌아서야 돼요. 테마 장세가. 그래도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탄탄하고, 자율주행 같은 거는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뒤 20년 뒤 하면 저희가 운전 안 하겠죠. 당연히 테슬라에서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렸을 때 이런 종목은 괜찮아요. 아까 뭐 갖고 계셔서 그렇겠지만은 세원 일시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얘는 저점 잡고 뭐 10,000원에서 꾸준히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 그러면 상승을 했어요. 작년 7월부터 해서 이제 1월 달까지 봤을 때 이 보시면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하락장. 이때 1년 동안 보시면은 보통 코스피가 이렇게 내려꽂는데 얘는 반대로 상승을 했죠.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뭐 뉴스가 딱히 붙었다기보다는 여기서 지지를 해준 거죠. 딱 그거 보면은 나중에 종목들 한번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MP로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러고 보면 신기하게 여기서 딱 걸려요. 보면은 어딘가에 딱 걸치는 게 있어요.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물렸으면 좀 괜찮은 것 같고. 현대로테, 그린케미칼, 레몽레인이 레몽레인도 사실 이 종목은 그때 사실 많이 갔던 게 그거죠. 드라마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있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랑 이제 옛날에 성균관 스캔들 아니면 엽기적인 그녀 뭐 이런 드라마 중에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때 갔을 때가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 때문에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저는 이렇게 보진 않았었는데 마지막 회가 조금 안 좋았죠. 사실은 결말이 좀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막 주인공 죽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후속 작품도 원래 있었는데 그 뒤에 붙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1월달까지 해서 이때 아마 좀 엄청 잘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회사가 어쨌든 방송 그런 게 있고, 최근에 이제 1월 18일 어제 하락이 나왔던 건 뭐냐면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지 않다고는 하는데, 뭐 이 회사의 뭐 경영 둘이서 싸우는 뉴스 나면 내전 같은 게 나면 무조건 안 좋죠. 그래서 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후에 뭐 그렇게 모트렉스에 관련 악재가 나오진 않아서, 모트렉스랜다 레몽레인 악재가 나오진 않아서 올라왔는데, 매수가에 다를 것 같아요. 매수가랑 비중.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이 정도에 물렸다. 이 정도에 물렸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돌파를 하냐 안 하냐, 여기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해도 돌파를 하면은 이제 가는데 사실은 얘가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긴 쉽진 않죠. 왜냐면은 이때가 올랐을 때가 왜 올랐냐 했을 때 얘가 왜 올랐냐면은 재벌집 막내알 때문에 올랐던 건데 얘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까지 오를까요? 아무 뉴스 없이 드라마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뭐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매수가가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 이 정도 올라와서 이거 돌파를 한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돌파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가 붙지 않는 이상은. 최근에 뭐 유상증자 뉴스도 있고 유상증자 제가 아까 좀 악재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뭐 따로 뭐 뉴스 이렇게 뜬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락하고 좀 상승 나왔었는데 매수가랑 비중에 따라 다른데 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손절이라든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저 같으면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MD 스테이크 아까 카톡방에다가 누가 어떤 말씀하셔가지고 MD 스테이크 말씀드렸는데 얘는 근데 이제 한번 팔았죠 저희가 그거 매도를 해갖고 얘 보시면은 제가 최초로 나갔던 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 아마 2구간 사이였을 거예요. 2구간 사이 제 기억나는 게 아마 이것보다 높게 사셨던 거는 아마 없을 건데 보시면은 여기서 빠졌죠. 빠져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하고 막 근데 전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매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정리하셔라. 근데 여기 정확하게 이날 보시면은 여기서 밑꼬리가 강하게 있었잖아요. 밑꼬리 찍고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그래도 며칠 있다가 급등이 나왔죠. 급등. 이 급등 나오고 아마 저희가 최고점이 팔았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팔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다시 본래 가격이 와요. 근데 이게 지금 무상증자가 날짜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물량이 26일 맞죠? 26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 무증이 나오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은 무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뭐 맥스트라든가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나온 다음에 뭐 매도를 했겠지만은 뭐 호재가 딱히 없으니까 이제 떨어졌는데 어쨌든 무증 받을 때 가격 자체가 뭐 여기 2구간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증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거 뭐 걱정하시는데 뭐 매도하실 때 어차피 익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일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현대로템이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사실 요새 좀 하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현대가 붙었으니까 현대 관련 종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인데 이제 사실적으로 뭐 중공업도 하고 뭐 철도 차량, 완제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아니면은 뭐 각종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기관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슈는 이제 K2전차 아시나요? K2전차? 방산주로 그래서 엮이고 있는데 이거 만드는 회사니까 이런 거 탱크 K2 근데 이제 폴란드랑 이제 스위스 이런 데서 이제 이거 계약을 땄었죠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방산주 관련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노르웨이에도 이 K2가 이제 수출할 수도 있다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빈쌀만도 이제 수소 트램 이런 게 엮였고 최근에 이제 매출액도 뭐 12월 7일 기준으로 나왔던 게 1559억 정도 최근 매출액 대비 5.3% 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죠 12월 7일이면은 뭐 2구간이죠 2구간도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상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저점을 잡고 고점을 잡았잖아요. 그 이후에 여기서 한번 지지를 했고, 크게 이거죠. 여기서 한번 하고 올라갔고 크게 뚫고 올라갔는데 이 전고점 32,850원에 도전을 못했어요. 사실 도전을 작년에. 근데 길게 보시면은 근데 주식을 뭐 단타 치신 분도 있으시고 뭐 중장기로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종목이 나갈 때 사실 단타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갤럭시 하모니터이 오늘 나갔었죠. 장중에 나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분봉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뉴스가 뭐였냐면은 카톡방에 올린 거 찾아볼게요. 이 뉴스로 올라가서죠. 이 뉴스로.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증권용 토큰 전면 허용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일 날 오전 10시에 떴었고 이제 부동산이랑 미술품 조각 투자 활성화 이런 건 뉴스를 떴어요. 근데 그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갈 때 이제 NFT로 엮였던 종목이에요. 얘랑 갤럭시아 이제 머니트리랑 갤럭시아 SM 그리고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오늘 정부 발표가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뜨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와서 언제 제가 원래 이런 종목을 안 잡아드리는데 아마 이 구간 사이에 아마 잡으셨다면은 제가 이제 대응이 되신 분만 보시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 구간이 높게 잡긴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바로 수익이 나긴 했었는데 아마 매도를 못 하셨겠죠. 단타만 보셨다고 했을 때. 이런 종목은 솔직히 잡기 힘들어요. 이거는. 개인 트레이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분 봤을 때 급등한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던졌겠죠. 만약 개미들이. 이건 한번 털었다가 보는데 털고 나서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서.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냐? 못하죠, 보통. 왜냐면 여기서 1, 2%밖에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보기는 봤을 때는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처음 떴을 때 이 정도 여기서 봐갖고 이제 안내를 치고 막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더니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상한가까지 갈 것 같았어요. 뉴스가 좀 크다고 봐가지고 여기서 잡았어도 뭐 10% 이상 나니까 그래도 단타로 보셔라 했는데 사실은 25% 26%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익이 잡으셨던 분이 대응 되시는 분이 물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잡아드리면 힘들어요. 사실은 뭐 최근에 보시면 움직임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죠. 저점 잡긴 했는데 뭐 이렇게 급등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합니까? 뭐 밑꼬리가 있긴 했어도 이거는 크진 않았으니까. 근데 현대로템 보시면은 길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작년 6월달 해서 저점이었죠.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한번 올라졌어요. 이렇게 한번 파동이 나왔고 이제 횡보를 이제 한 달 정도 했어요. 여기서 횡보를 한 달 하고 다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할 때 여기 비슷하진 않지만은 이제 여기 첫 번째 횡보했던 구간까지 내려왔죠. 저점 찍고 횡보에 왔다가 다시 왔는데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은 여기 이 32,850원을 2차 파동 나왔을 때 돌파를 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돌파를 못했죠. 돌파했으면 이제 또 3차 파동까지 가고 막 이러는데 못해갖고 이제 한번 내려왔는데 다시 보시면은 처음에 하락할 때 횡보하던 구간 있죠. 여기랑 여기 구간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 근데 한번 이탈했어요. 이 중에 이때 한번 이탈했지만은 그 다음날 바로 올려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횡보 구간을 지켜주려는 이제 뭐 세력이라든지 뭐 기관 외국인 물량이 있다는 들어올 만한 물량이 있다는 거죠. 근데 횡보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내일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내일도 이제 여기가 지지되졌으니까 여기가 좀 빠질지 아니면 지지를 하고 다시 이 구간으로 올지. 근데 저는 이제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 뭐 이평선도 꾸준히 올라가고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악재가 없고 제가 그리고 이제 뉴스가 조금 몇 개 붙을 게가 있어요. 이게 현대로템이. 그래서 전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장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하락장에서도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얘가 조금 매도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이제 강하게는 못 가는데 뉴스가 없는데도 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리시더라도 얘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린 케미칼. 이 회사도 뭐 유명한 종목이죠. 얘는 근데 종목이 윗꼬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옛날 이름은 이제 대부분 주식 하셨던 분들 아는 게 옛날에 하셨던 분들 알죠. 이제 KPX 이제 그린 케미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린 케미칼 18년도부터 바뀌었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KPX 막 KPX 이렇게 샀었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좀 기억이 나요.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뭐 화학 물질, 뭐 화학 제품 이런 만드는 회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 이름에서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뉴스가 붙었던 게 이제 빈살만 씨가 이제 11월 달 이때 왔었을 때 이제 탄소 포집 이제 기술 협력 그때 이제 뭐 빈살만 자체가 돈이 이제 뭐 500조가 들어가고 막 네옴시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네옴시티라는 얘기가 뉴스 붙으면 무조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나왔었고 이제 11월 달에 원래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어요, 이 종목이. 근데 24일 날 뭐 18일 날 붙어갖고 이렇게 뉴스가 붙으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12월 달에 정확한 게 빈살만이 원래 빈살만이 방문을 10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날짜가 11월 말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빈살만 방문이 11월 달 11월 말에 방문했죠. 그래서 11월 말에 방문할 때 이제 들어와서 탄소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그냥 진짜 화려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빈살만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제 미래도시 친환경 플러스 미래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들어왔을 때 탄소 같은 것도 관심이 있었고 아니면 뭐 태양광, 수소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얘기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 이후에 뉴스가 안 붙었어요. 뉴스가 붙어주고 했으면은 돌파를 했겠죠, 많이. 왜냐면은 네옴시티 처음에 이 뉴스가 이때 나왔어요. 이때 8월 9월달 9월달 보시면은 이제 국내 연구진이 뭐 무응급 배터리 이것도 있었고 뭐 네옴시티가 아마 이때 처음 터졌을 거예요. 저점 찍고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뉴스가 안 붙다 보니까 하락을 한 거죠. 근데 크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여기가 횡보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횡보가 여기 구간이.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오늘은 뭐 소폭 하락인데 아니구나 이게 어제군요. 이틀 전에 월요일날 이때는 어쨌든 여기를 돌파하려다가 못 갔는데 여기에서 좀 횡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한번 올라갈 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쵸 차트 봤을 때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제 한번 이제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내려갔다가 갈 수도 있고 만약 내려가면은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 돼요. 내려간다 했을 때 지지를 해주는데 못하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겠죠.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더라도 내려갔다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갖고 뭐 보수적으로 한번 만약에 여기 이걸 지지 못하고 깼다 여기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여기도 깨면은 이제 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손절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HMM이라고 있어요. HMM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이 보시면은 34만원까지 종목 33만원 봐봐요. 2004년도에 2007년에 34만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얘가 근데 보시면은 10년 넘게 빠졌어. 10년 넘게. 여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30만원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본전 올 때까지 안 팔아. 이런 기준 없이 갖고 있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2만원에 2만원. 마이너스가 막 진짜 장난 아니겠죠? 금액 자체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으로 빠진 거긴 한데,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판단은 빨리 하셔야 돼요. 판단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횡보 구간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횡보를, 뭐, 여길 잡아볼게요. 여기로 해서, 뭐, 여기까지 잡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평선을 이탈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올라와주고 돌파 시도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못한다.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근데 가끔씩 이렇게 횡보 구간을 하다가 지지 구간을 깨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어디 지지를 받을지. 그럼 뭐 저는 이 정도라든가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보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여기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깬다. 그러면 손절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얘가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래 산업, 탄소라든가 뭐 수소 이런 것도 다 뉴스가 붙을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HMM처럼 뭐 10년 동안 빠지고 이런 종목은 아닌데 뭐 뉴스가 따로 안 붙었습니다. 네옴시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 뉴스가 안 붙다 보니까 빠진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기회 봤을 때 이 횡보 구간을 지켜주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올라와 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좀 판단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뭐 1시간 돼갖고 너무 길게는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익 이 종목도 저희가 오래 갖고 있죠. 얘는 솔직히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애플에서 VR, 메타버스 최근에 메타버스 강하죠. MP 보시면은 MP 디올이랑 차트 비슷하게 말씀드리죠. 올라왔다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전고점 돌파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그러니까 안 파는 걸 들고 있는 거겠죠. MP, 넥스트가 좋아요. 넥스트도 보시면은 여기서 전고점을 얘 돌파한 거죠. 돌파하냐 못하냐 차이인데 얘는 돌파한 거죠. 올라가고 이제 오늘 조금 하락 나왔는데 넥스트 강하고요. 뭐 자이언트 스텝 얘는 전고점 돌파를 못했는데 넥스트가 제일 강하긴 해요 최근에. 근데 MP도 좋고 뭐 자이언트 스텝도 뭐 비슷하잖아요. MP랑 차트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전고점을 돌파했냐 못했냐인데 돌파하면은 뭐 디어유 아니면 넥스트처럼 이제 위에서 노는 거고요. 돌파를 못하면 이렇게 노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3월 달에 이제 애플에서 VR 아니면 삼성에서 VR 이런 뉴스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선익이 이거 OLED 그리고 이제 얼굴에 쓰는 그 VR XR 기기 있잖아요. 이거 만든 회사예요, 선익이. 근데 로봇주도 보시면은 로봇주가 먼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AR주가 따라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먼저 간 다음에 이걸 만든 회사가 아마 두 번째로 가요. 원래 주식이 따라가는 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뒤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 이후에 선익도 갈지 않을까. 이번 년도 어차피 메타버스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나와요. 삼성도 있고 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얘기 나오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애플페이도 있고 애플페이는 안 나왔는데 애플페이 뉴스도 있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긴 박스권 밑꼬리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은 이 밑꼬리 여기 장기 이평선 있잖아요. 밑꼬리 계속 지지받죠. 여기서 그거 보시면은 진짜 신기하다니까. 이러면 여기서 지지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지를 알게 모르게 여기도 밑꼬리 있으면 지지받고 여기 오면은 누가 사겠다는 그 의지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럼 사면은 만약에 세력이 샀다. 나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오면 살 거다. 샀으면 얘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올랐다가 이때 팔았을 거예요. 여기 샀던 사람들이. 안 팔아요. 개미 턴다 생각하시면 여기서 3번 터는 거예요. 3번. 털고 여기서 뭐 제점 찍든 그럼 이렇게 여기서 긴꼬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야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일이라도 뭐 급등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뉴스가 뭔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은. 제가 뭐 빠지고 올라가고 다 아는데 뭐 따로 말씀 없음 뭐 그냥 기다려보셔도 좀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저 나름대로. 근데 뭐 말씀드리면은
그냥 여기서 여기랑 뭐 이 정도 여기서 횡보한다 보시면 돼요. 횡보해서 지랄 수가 있는데 급등 나오면은 이제 크게 갑니다. 이것도 뭐 여기 도전 여기 27,150원까지도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전고점이고 아니면 이제 긴꼬리 여기까지 도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만약에 오늘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한번 매도를 할 수가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 들고 있다가 돌파 못하면 여기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좀 매도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냥 수익 안 나는 거 드린 게 아니고 기다리시면은 뭐 웹스도 우리 많이 기다렸잖아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한 번, 두 번 있었다고. 이게 가지 않을까? 이런 비슷한 거 가겠다. 갔잖아요. 이렇게 기다렸지만 오래 기다렸죠. 근데 하루 둘 한 2주 기다렸던 것 같아요. 2주 기다리고 수익 무조건 나고 나가잖아요. 얘 근데 오늘도 사도 되고 보시면은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밑에 긴 꼬리 나는 거 쏘겠다는 거 이거 오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종목들 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설날 전이라 오랜만에 라이브를 한번 해봤는데 아마 뭐 도움이 되신 분도 있고 뭐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뭐 최대한 제가 이제 종목 드리는 거 수익 나실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유튜브 하단에 그냥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유튜브 하단에 이제 저희가 주식 수익 보실 수 있게 제 이제 핸드폰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오프닝 남겨 있으니까 항상 문의 있으시면은 이제 저한테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설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